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최근에는 방검복에 이어서 방탄복을 입고 유세에 나서는 중인데요. 방탄 유리로 후보를 둘러싸는 조치도 민주당에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테러 대응 TF 소속 군 출신이죠. 부승찬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테러 대응 TF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민주당에서. 예, 그렇습니다. 군 출신, 경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됐는데 제 기억에 역대 대선에서 이 거대 정당 후보들 중에서 이 테러 대응 TF 요거를 만든 거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만든 게 처음인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보가 상당히 끊이질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경찰 경호에 의존할 수만 없어서 결국 테러 대응 TF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도 군의 정보장교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거라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제보가요. 나름대로 좀 구체적이고 좀 신빙성 있는 제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뭐 이렇게 그냥 이성적으로는 설마 그러겠냐 하는 생각이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제보의 신빙성이나 구체성 정도가 좀 커서요. 그리고 이제 뭐 국정원 발로도 나오고 있고 보도도 여러 차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일일이 팩트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테러 시도 자체가 뭐 그냥 팩트 체크가 가능한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자, 좀 더 강화를 하자,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하고도 협조하자,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회자됐던 게 이건데 2km 저격 소총이 밀반입됐다. 이 제보가 있다. 이게 뭐 국정원이 확보한 첩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이제 영화에서나 보던 암살용 소총 저격 소총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러시아제 뭐 사정거리가 2km에서 뭐 3km 정도 되는 그런 저격용 소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원거리 경호라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 같이 가포 경호가 아니고 어찌됐든 이제 근접 중심의 의로 경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탄유리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가 총기를 들여왔는지 혹시 좀 짐작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 막연한 상황입니까? 의원님? 뭐 지금까지는 뭐 막연한 상황이죠. 막연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게 상당히 지금 테러 대응 TF에서도 논의가 좀 됐고 그다음에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호처와 협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가포 경호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경호 수준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후보의 신분이다 보니까 그것도 특권 특혜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구비하지 못한 장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인원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만약에 정말 저격용 소총이라고 하면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전문가들이 쓰는 건데 일반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는 배후에 이 HID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다. 지난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때 HID 요원들 얘기 나왔었잖아요. 저 비상계엄 때. 그래서 그런지 뭐 HID 전직 요원들의 뭐 스탠딩 오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암살 명령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명령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명령을 실행하려고 끝까지 시도할 거다. 이 얘기들 하는 건데 요거 좀 관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국방 분야에서 뭐 경호부장은 뭐 이 경찰 출신은 이모선 의원님과 이상식 의원이 하고 있고요. 저희 부분에서는 이제 특수부대의 이제 훈련 상황, 총기 불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일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국방부 차관이 스탠드 오더와 관련돼서는 스탠드 오더가 뭐 아시겠지만 워낙 이제 전문 용어지만 다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조직 단위로 명령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개인 단위로 명령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그 명령을 하달받은 요원이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만을 향해서 가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관이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밝혔고요. 예. 문제는 이제 저격수들은 상당히 특수부대 내에서도 극소수거든요. 극소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특수부대는 전부 복귀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이제 오비들 위주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제보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출처가 이제 정보사를 통해 정보사 요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오비들 중에 저격수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보다는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경호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HID 훈련도 받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뭐 그런 저격 훈련이라기보다는요. 대부분의 요원들이 무슨 저격에 특화된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뭐 707 특수부대 특임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저격수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만 HID 출신의 저격수 출신의 오비들이 뭐 러시아를 통해서 이 2km 사거리가 되는 이 저격용 소총을 입수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무슨 후보의 안전도 문제지만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2km 저격에 포커스를 맞춘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뭐 사제 폭탄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들 지지자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근거리에서의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테러 같은 근거리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검은건색을 통해서 뭐 출입을 제한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정 거리를 두고 전부 지지자들은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거리, 근거리 경호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방탄 유리벽이 나온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경호는 극도의 보안을 요합니다. 그렇죠. 뭐 방탄 유리 자체도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테러 대응 TF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또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또 다른 것을 대비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경호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도의 피지 뭐 이 정도밖에는 저희는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방탄유리 그리고 이제 후보를 둘러싸는 방안을 민주당 내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의 진위도 지금 확인해 주시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경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는 경호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테러 대응 TF에서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팩트 체크를 해준다든지 이럴 수 없다라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국민도 이제 전부 경호원이다라는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당 내에 공식 기구인 국방안보특위에서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 전문가들 707이라든지 HID 출신들이 곳곳에 이제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자체 경호인데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서 남성이 기관총을 소지한 거를 확인해서 경찰에 통보해 준 적도 있습니다. 기관총이요? 근데 그게 이제 장난감 기관총. 그런 부분까지 이제 사실은 뭐 경호 전문가들은 이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기타 우리 이제 안보특위, 국방안보특위에서는 특수부대 출신들이 곳곳에서 이제 감시를 강화하고 이거를 위험이 식별됐을 때 바로 경찰로 통보하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시스템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후보니까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경찰의 경호를 받는 거잖아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런 뭐 암살에 관련된 제보들이 들어온다.
예. 그러면 경호처하고 국정원이 이제 협조를 좀 요청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전혀 협조가 없습니까? 국정원이나 경호처에서는? 아니죠. 뭐 일부 협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뭐 경호 장비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서는 뭐 경호처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그러고 있고.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경호 인력과 관련된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아, 그 예, 얘기는 법적으로나 예. 내규적으로 봤을 때 예.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특권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경찰들이 이제 경호 인력이라든지 기동대라든지 지방 유세 현장의 기동대라든지 이런 거에 2선, 3선 방어가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것으로서 지금 대처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경호처에 이제 장비를 받는 거는 상관없으나 인적 지원을 받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이런 말씀이세요? 예, 법적으로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규정상.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그 경찰에서도 파견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경호를 하잖아요. 예. 그 경호 인력들 이력서를 검토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뭐 예. 이력서를 검토해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우리 당대표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파견 나왔던 경호 그리고 예. 이제 실질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경호를 담당했던 분들이 예. 주 임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첩자가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하. 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경호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믿고 예. 따라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네. 그런 오버성 성격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만 좀 예. 부탁드리거든요. 언론에서도 경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하고 있으니 예. 이게 이제 말이 계속 나오다 보면 또 와전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보안이 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호는 보안이 생명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저 관련돼서 이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지난 작년에 총선 때 이제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피습을 당하셨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전현희 최고위원 겸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사건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 예. 집권을 특검을 하겠다. 예. 야,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수사 과정에 있잖아요. 예. 재판 과정에 있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수사 단계에서 살펴보고요. 미흡하면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의혹이 있거나 이거 무조건 특검한다 이게 당론으로 정해진 거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전현희 최고위원이 조금 앞서 나간 반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그것도 일단은 안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또 만일 테러를 시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활동의 위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법사위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방검복 입고 등장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 뭐 이재명 후보를 향한 얘기인데 이 곽규택 의원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이게 실제적으로 테러를 당하지 않은 사람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권을 교체하기에 나간 후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곽규택 의원은 그런 테러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에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급이 다르다. 뭐 감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코를 이끄는 수반을 뽑는 자리고 거기에 이제 정당의 대표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제보가 그렇게 들어오는데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좀 짚어보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의원님. 이 내란죄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의 지규영 부장판사 이 사람이 강남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제기했는데 이게 결국은 누구한테 접대를 받았고 그 결과 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게 이제 김용민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이게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이제 뭐 사진들도 확보하고 있고 뭐 사진이 공개를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에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을 보시면 윤석열과 이제 김용현, 노상원에 대해서만 비공개, 국가안보, 뭐 군사비밀을 근거로 해서 비공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이 오픈이 되거나 뭐 임무가 오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정보사 요원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어떤 지시가 내려가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치면 지금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은 다 군사 재판을 받고 있고 군사 재판 속에서도 공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이게 너무 이제 평등하지가 않죠. 그래서 너무 군사 비밀에 대해서 이게 그 이유를 가지고 비공개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재판지를 통해서 군사 재판을 받는 군사 재판의 재판장은 재판지를 통해서 어떤 지역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공개 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공개 재판으로 갔을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구속이 불가피하거든요. 국민들이 이제 전체가 이제 배심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직연 판사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일 테고 이 비공개로 가는 이유 자체도 결국은 이게 캐비넷이 열린 거 아닌가 하는 뭐 항시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